뉴타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무능한 민주당이 키운 한동훈 대선 1위,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아는 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1년 동안 달달 볶아서 바로 거기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윤석열을 바로 대통령을 만들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그 한동훈을 1년 반 동안 달달 볶은 민주당에 의해서 바로 한동훈, 지금은 비대위원, 법무부 장관 사태고 여당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로 대선 후보 1위에 올랐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바로 세상은 정도를 가야지 바로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가지고 자기가 올려서라고 하면 안 되죠. 이재명이가 바로 167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시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잡으려고 했지만 대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에 바로 비대위원장에 선출이 돼서 수락연설을 했는데 어제 들어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선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재명을 친 겁니다. 이재명 너 그냥 앉아서 봐라. 나는 국회 총선 지역 출마도 바로 비례대표도 안 나가겠다. 딱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말이 이제 무서워진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지금 비대위원장이 나는 출마를 않고 공정한 룰에 따라서 총선을 치르겠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그냥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선공후사, 먼저 공을 잃은 뒤에 자기 일을 챙겨라. 그런데 이분은 선민후사를 하라. 국민을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이 배고프지 않게 잘 편안하게 살게 만든 뒤에 바로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앞장 세워가지고 또 하나 뭐라 그랬느냐. 지금 온갖 욕설과 폭언과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이 대한민국 엉망으로 만드는 바로 이 운동권 주사파 세력을 끝장내겠다. 이거 용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의 그 주사파 운동권이 70~80명이 있는데 대구 딱 잘랐습니다. 너들은 우리 적이다. 이재명도 우리 적이다. 개딸들도 우리 적이다. 이거 보통 용기 가지고 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바로 다음 대통령도 되겠고 총선도 이 정도면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다 국민들은 했을 겁니다. 내 거 욕심부터 챙기고 바로 상대편의 잘못을 따진다면 그것은 욕먹을 일이지만 나를 다 버리고 상대편 잘못한 것을 잘라내겠다. 그리고 우리 편도 잘못하는 건 가차없이 잘라내겠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의 특혜, 그 중에서 불체포 특권 버려라. 이거 버린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공천하지 않겠다. 공천 받은 뒤에도 이것을 바로 이재명처럼 써먹으면 제명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념과 용기, 거기에 희생, 이것이 바로 50대 기수라는 한동훈의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보고 한국이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러면 한동훈이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건 추미애고 한동훈을 대통령 후보로 좀 키운 것은 민주당 쫄짱부들이죠. 주사파 쫄짱부들. 욕하고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폭력적인 언어만 쓰는 이 인간들이 1년 반 동안 바로 한동훈을 당하지 못하고 계속 당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뜬 겁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거든. 민주당에서 쓰고 있는 폭언, 욕설, 비속어, 난만은 그런 말을 쓰지 않겠다. 5천만 국민이 쓰는 표준어를 쓰겠다. 이게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뜬 겁니다. 여의도에 지금 썩고 병든 그 국회의원들을 싹 쓰리에서 물갈이를 시켜내야 내고 5천만 언어를 쓰는 그런 참신한 의회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 한마디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대선 주자로 1등으로 치솟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악은 이재명이 거악이죠. 10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김대중이 시작한 거짓말이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거치면서 전부 거짓말 정부였습니다. 김대중은 TJP 내각제한다고 거짓말했고 당선됐고, 노무현은 이회창 씨 아들 병풍 조작해서 권력으로 군대 안 갔다 조작해갖고 대통령. 문재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댓글 조작, 드루킹 댓글 조작 8,840명 그 대통령 됐죠. 이재명도 끝에 거짓말해서 대통령 될 뻔해서 뭐라 했느냐.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이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윤 대통령이 된 거죠. 대통령 국민들의 호감도가 한동훈이 47%, 이재명이 40%, 5%나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대통령감 적합도는 한동훈이가 45%, 이재명이가 40%, 이재명은 깜도 안 되죠. 지금 10가지를 지금 75년 징역사라도 모자랄 놈, 종신형, 사형언도 받을 놈이 어떻게 지금 대통령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에서는 막말 정치, 이걸 여의도 사투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투리는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막말, 폭언, 비속어죠. 이것이 바로 일상화된 게 여의도다. 그래서 국회의단에서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과 폭언,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바로 여의도 사투리다. 이걸 자기는 일신하겠다. 추미애의 마카파식 언어가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고, 이재명, 정청래, 장경태, 박찬대, 최강욱, 김의겸, 김용민, 민영배 등 막말 거짓말이 폭언, 욕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을 지명도를 전국적으로 높여서 바로 대통령 후보로 키웠죠. 그러면서 조국을 수사한다고 윤정부에서 문정부에서 조국을 수사했던 조국 법무장을 한동훈을 유배지라는 법무연수부로 쫓겨났고 3번이나 좌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아직도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다닙니다. 대법원에서 바로 자기 부인이 4년을 받고 지금 1심에서 2년형을 받았는데 이제 항소심이 다음 1월 8일 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바로 채널 A 사건 공모해 갖고 한동훈을 형사 피의자로 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들입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게 바로 민주당 이재명.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 집단들이 있으면 안 됐다. 그래서 주사파 운동권과 이재명은 제거 대상이다. 아주 이 용감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은 못 올 겁니다. 한동훈이가 이런 말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장관에서 바로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 위상이 서 있다. 민주당 저질, 한총련 주사파 운동권들이 한동훈을 처음에부터 목을 쳐서 자르려다가 바로 호랑이로 키워가지고 이제 발등을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내년 총선에 한동훈이가 승리하면 민주당은 다 무너지고 갈라지지 않을까. 지금도 뭐 거의 분열 상태에 와 있죠. 예. 한동훈이 장관이 되자 김남국, 최강욱, 김의겸, 김용민, 민정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내 한 방이면 한동훈을 나가 떨어지게 잡을 수 있다고 달려들었다. 다 한 방씩 맞고 나가 떨어졌죠. 그 바람이 바로 언어의 마술사. 한동훈의 언어적 논리는 정말 마술 같다. 예술 같다. 여러분들 그런 말 국민들 다 아는 얘기. 여의도 사투리 쓰면 안 된다. 우리는 국민의 표준말을 써야 된다. 이 말 한마디가 바로 개천에 용나게 만든 거죠. 가짜뉴스, 거짓말, 음모론, 제조기. 김의겸은 청담동 술자리를 만들었다. 거짓말을 해서 뒤집어 씌울. 청담동 가서 대통령 밤새 변호사를 술자리 했다. 거짓말했다. 개망신당에서 지금 10억 민사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또 이재명은 자기 신복이라고 공천을 헌답니다. 공천을. 민주당은 틈만 나면 한동훈을 몰아붙였지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송영일 전 대표는 말로 안 되는 게 어린 놈, 건방진 놈, 싸가지 없는 놈,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감옥에 가 있죠. 그 논리로, 진실로, 정의로 이겨야지 이렇게 억지로, 거짓말로 덮어 씌워서 이기면 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참신한 한동훈과 전과사범의 시까지로 재판받는 이재명이 대골 구도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의가 있다면, 진리가 살아있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이겨야 정의가 살아있고 진리가 이기는 길 아닙니까? 추미애가 장관해가지고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꽂고 묶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내가 키운 윤석열 내가 잡겠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미쳤습니다. 자기가 키웠답니다. 윤석열 죽이려고 윤석열 자기 힘으로 대통령에 자기가 키웠는데 자기가 또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정신병자들이 바로 집합소가 여의도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에 한동훈 등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10가지를 수사받는 이재명이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분당해서 나가겠다. 이게 분당 위기에 와 있죠. 바로 민주당이 키워준 한동훈 당권 잡고 대권을 노릴 것이다. 대권 노리지 않아도 자연히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국회의원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3년 뒤에 여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냐? 한동훈이 45%, 이재명이 41%. 이재명을 찍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언제 감옥 갈지 모르고 감옥 가면 평생 써가야 될 인간한테 대통령감이라는 인간이 그런 인간들입니까? 지금 이렇게 한동훈과 이재명,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이 이재명을 대통령감에서 앞서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한동훈이 50%, 이재명이 30% 대통령감 양자대결에서 끝난 거죠. 서울 민심이 그렇게 갔으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86세대, 60년대 세대는 가고 바로 70년대, 73년생, 딴 말로 50대, 60대는 이미 세월이 갔고 다시 50대가 정권을 이건 바로 한국뿐만 아닙니다. 세계 조류가 미국에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50대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그만다 떼놓고 있습니다. 왜? 이 바로 60대, 70대 이 인간들이 다 썩고 병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세계 각국에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2030 세대들이 등을 줘버렸습니다. 86세대한테. 그러니까 바로 50세대가 이제 50대가 일어난 겁니다. 이재명 중범죄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별짓 다 하고 있고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입으로 떠들면서 바로 국회의원들한테 불체포 특권 부결시켜라. 체포 영장이 오면 부결시키라고 지시해갖고 한 번은 부결됐고 한 번은 가결됐고 그런 전장이 벌어졌죠. 이재명 부부도덕입니다. 부부도덕. 지난번에 방송에 했으니까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남편도 도둑질했고 남편은 대도죠. 대도덕. 큰 도둑질했고 부인은 바로 소도덕. 법인카들 도둑질해서 살림을 했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개딸들 힘과 이재명 지지하는 세력들의 힘으로 지금 이재명을 건드리면 바로 개딸들하고 그 민주당 친명 세력들이 볼때처럼 달려서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고 있죠. 바로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보면 아시죠? 이재명 나가라고 하면 막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딸들이 아주 독재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죠. 바로 북한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다르면은 이제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말에 어긋나면 여러분 자기 공무도 고사포로 쏘아 죽이는 인간들이죠. 형도 독극물로 죽이는 인간들입니다. 아마 이재명도 똑같죠. 5명이 죽었습니다. 5명이. 이재명 비리 때문에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또 이재명 사기에 속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한심스럽다. 그리고 개딸들 아우성하고 이재명 공천권에 매달려가지고 아부하는 친명계 의원들을 보면 좀 참담한 모습이죠. 참담한 모습. 거기에 보면은 나는 모든 국회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한동훈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공천권 가지고 장사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바로 167명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 참담한 모습. 그런 집단들이 이제는 끝장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개딸과 주사파 운동권들은 쓸어내야 된다. 얼마나 용기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나 못할 얘기입니다. 이것은 목숨 건 얘기죠. 동도해변 개딸들의 움직이는 이재명은 서열상 정진상이라고는 동부연합, 알죠? 오른팔에는 지위를 받고 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은 개딸 전체주의다. 개딸 파시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재명 전체주의 파시즘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딸에 의한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 이른바 아우성입니다. 아마 계속 공천 학살로 아우성이 날 겁니다. 개딸들 명에 따라 대의원을 권한을 축소시키고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이재명이 자기 반대 비명계 조홍천에게 전화해갖고 화치롱했답니다. 무엇이 문제냐? 내가 잘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뭘 잘못인지 모릅니다. 10가지로 재판받으면서 어떻게 바로 자기가 당권을 장악하고 계속 끝까지 가서 당을 지키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이재명 앞에 친명계가 바람잡으면 개딸들이 축으로 삼는다. 공적수로 삼아가지고 죽여놓는 거예요. 죽여놔요.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개딸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바로 자기 지구당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심한 비명계는 지도부의 도덕심을 호소하고 친명을 사악하고 비명은 어리석다. 친명은 사악하고 문재인이 패거리들은 이재명이 패거리는 사악하고 이재명이 도덕심을 호소하는 비명계는 어리석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서 끌어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는 민주의 정신은 사라졌고 이재명 팥쇼 정당만 지금 이 팥쇼만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독일의 그 히틀러의 파쇼 정당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이재명 눈빛 보고 친명계가 부안해독하고 개딸들이 집단행동하고 여기에 바로 비명계들은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고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쳐준 것, 이 속시원하게 쳐준 게 바로 누구냐? 한동훈이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얘기지만 이재명과 개딸과 바로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끝장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재명 때문에 5명이 자살하고 23명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은 바로 끝내야죠. 민주당이 장악하고 앉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권력에는 부자가 없답니다. 권력. 옛날엔 권력 때문에 왕이 자기 아들도 죽였죠. 사도세자.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것도 권력 때문이었죠. 그것은 간신배들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돈에는 형제 없다는 말. 이 말은 딴 말로 얘기하면 권력에는 도덕심이 없다. 이재명 보세요. 도덕심이 있나.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 개딸들과 친명계가 비명계를 무지하비하게 공격하는 것은
이 권력을 얻으려는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개딸들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개딸들은 바로 뭐냐? 이 이재명 뒤에서 이재명 지지하면서 떡고물 얻어먹는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떡고물 얻어먹는 사람들. 떡고물 얻어먹기 위해서 바로 이런 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개딸 정치, 민주당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된 얘기들입니다. 정의당의 정치적 위상은 이재명보다 우위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북한 지령에 움직이는 정진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두 사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의 놀라운 정체는 바로 산호맹 출신이고 간첩단 출신이죠. 바로 남총련에서 사람을 바로 쇠파이프로 패서 죽인 그런 살인 집단에 같이 활동했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신당을 결심하고 개딸들로 민주당 개딸로 전락해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갈라질 겁니다. 갈라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소수 정당이 되거나 일본의 사회민주당처럼 총선의 일족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죄 전문가 교수가 이재명 주변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5명이 바로 왜 죽었느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한 사람으로 해서 5명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그냥 위대합니까? 자기 형수한테 쌍욕한 놈입니다, 이게. 살인, 폭력, 범죄 집단이 뭉친 이재명 사단. 국민이 두렵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말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사단에는 동부연합, 이게 간첩단이죠. 동부연합 간첩단에는 여러 간첩단이고 이 동부연합에서 지금 통진당, 지금 여기 딴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이제 통진당은 해산이 됐고 진보당입니다. 이 진보당에서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진보당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진당이 바로 이재명을 감싸고 있고 통진당이 아니라 이제 진보당입니다. 통진당은 해산됐습니다. 중부지정당, 중부간첩단 사건입니다. 한총련, 남총련, 민노총, 조폭. 이런 집단이니까 완전 이것은 무서운 하나의 폭력 집단이죠. 오죽했으면 5명이 자살했겠습니까? 띠강도 이학연 폭력살인범 정의찬을 국회의원 만들려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학연은 여러분 잘 아는 띠강도가 돼갖고 동아 그룹 회장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한 사람인데 민주투사가 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을 3번 하고 있습니다. 3번. 이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해산된 통진당 8년 만에 다시 진보당으로 해서 여러분들 강희석이라는 사람을 전주 보궐선거에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행동대회는 개딸들 말고도 지금 이 무서운 집단이 있다. 동부연합, 진보당, 중부지역당, 한총련, 남총련, 민노총, 조폭. 이렇게 그래서 이재명과 청주 간첩단 사건도 연결이 됐고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을 법원에서 다 풀어줬습니다. 새 대법원장이 가서 이거 정말 잘 처리해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문재인이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정을 해서 간첩사를 못 오게 만들었습니다. 간첩천국이죠. 간첩천국 대한민국. 유동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건 유동폭력해가지고 다 알죠. 이재명은 통진당의 아로우 조직이다. 아로우 조직입니다. 간첩 조직인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김만배가 무마시켰다. 간첩이란 얘기는 이재명이. 그 김만배가 무마시켰다. 이게 유동규 폭로입니다. 유동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 동부연합 한총인의 기막힌 연결고리. 이게 신동아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대표 캠프에서 고문치사 정도는 별것 아니다. 이게 고문치사 한 놈이 파이프로 사람을 때려 죽인 놈이 바로 별거 아니다 그러고 공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고문치사 전과자를 단체장으로 조폭이 성남시장 책상에 다리를 얹고 있는 모습.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 때마다 개딸들을 동원합니다. 개딸들을.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을 잡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다가 한동훈한테 발목이 잡혀서 민주당은 분해되고 한동훈은 대통령감으로 우뚝 섰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정의와 진리는 불변이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이가 이긴 것은 선이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불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패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정의 사회를 선도해 갈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의와 진리와 진실이 통하는 2030들이 바로 자기들의 포부를 마음껏 필 수 있는 시장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내년 4월 총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드리며 2024년 새해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바로 모두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끝으로 우리 뉴스타운 한결같이 성원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시고 기를 부탁드리며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